저번 시간에 힙 조인트까지 봤죠. 오늘부터는 무릎 관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무릎 관절의 굽힘과 펴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상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준비를 하고요. 치료사의 손 잡기는 무릎 관절 굽힘이기 때문에 엉덩 부위를 고정시키는 개념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 발목 뒷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저항을 줍니다. 지금은 굽힘과 펴이 같이 나왔는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에 어떤 도수 저항 운동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빨간색 화살표는 치료사의 방향, 치료사의 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치료사의 힘 방향이고요. 파란색은 환자예요. 환자가 의식적으로 힘을 주는 방향. 그럼 이거는 무릎 관절의 어떤 저항 운동? 바로 굽힘에 대한, 플렉션에 대한 저항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를 보고 플렉션인지 익스텐션인지 요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수 저항은 엉덩 부분이 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요. 편방향으로 발목 부분에 저항을 가한다. 네, 이렇게 저항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엉덩 부분이 들리지 않도록 여기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지금 이 손으로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스테빌리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손으로는 저항을 주는 거죠. 저항, 레지스탕스. 저항을 주는 거, 안정성을 주는 거, 이렇게 두 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여기 발목 부분에 저항을 가한다 라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n resisting knee flexion and extension, the position of the hip affects tension placed on the two-joint hamstring and rectus femoris muscles, so the range may be limited. In a prone position, flexing the knee stretches the rectus femoris. 네, 한번 봤고요. 저랑 이제 같이 볼 텐데 두 가지 굽힘과 펴에 대한 무릎 관절 굽힘과 펴에 대한 게 같이 나오고 있죠. On resisting knee flexion and extension, the position of the hip affects tension.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체크한 것과 같이 여기 선생님께서 여기 엉덩이 부분을 잡고 있는 건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손으로는 지금 저항을 주는데 손바닥이 지금 아킬레스 텐던 쪽 이 부분에 지금 대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실 거기 때문에 즉 저항을 플렉션 운동에 대한 저항을 주고 있다. 이 플렉션에 대한 저항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Placed on the two-joint hamstring and rectus femoris muscles, so the range may be limited. In a prone position. 펴면은 이렇게 지금 손을 바꿔서 펴면서는 지금 손을 바꿔서 지금 여기 부분 정강이뼈 앞쪽 디스탈 먼 쪽에다 저항을 주는 거. 이 상태에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니의 익스텐션에 대한 저항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Flexing the knee stretches the rectus femoris. 다시 손을 바꿔서 니 플렉션에 대한 저항 운동 하는 모습이고요. 부들부들 떨리죠. 이번엔 무릎 펴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는 모습.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 조인트에 대한 플렉션과 익스텐션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 자세가 바뀌어서 방금 전 영상은 엎드린 자세였죠. 근데 앉은 자세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앉은 자세가 프론이죠. 아까 전에 봤던 자세는 프론 자세입니다. 엎드린 자세보다 요게 더 레벨이 높아요. 그냥 근골격계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근골격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뭐 앉은 자세나 누운 자세나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엎드린 자세, 그러니까 바닥에 우리가 누워있는 자세, 슈파인이든 프론이든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앉은 자세보다는 선자세보다는 걷는 자세보다는 뛰는 자세, 이렇게 우리가
BOS라고 하죠.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리고 무게중심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과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런 개념은 신경계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CVA나 어떤 스트로크나 헤미플레지아 같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신경계 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팅을 시킨 상태에서 시트 투 스탠드에 대한 치료를 계속 이제 모터 컨트롤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베이스 오브 서포트를 넓혀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치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BOS를 걷는 것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실습을 이제 한 6개월 뒤면 나갈 텐데, 신경계 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계 병원이라고 하면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신경계 환자들을 다루죠. 대학병원 혹은 신경계 전문 병원들이 있어요. 이 수도권 서울 쪽에는 뭐 참요양병원이라는 병원 혹은 러스크 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좀 신경계 환자들이 많이 있는 전문화된 병원인데, 그런 곳에 실습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근골격계 환자들을 다루는 곳에서는 사실 앉거나 서는 과제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대상이 신경계 환자나 비교를 하는 거예요. 헤미플레지아나 혹은 스트로크가 있는 분들과 비교를 하면 훨씬 마이드하죠. 그렇기 때문에 앉든 일어서든 조금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앉은 자세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앉은 자세가 누운 자세보다 그냥 일반인들도 어렵기는 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무릎을 펴려고 노력을 할 때, 우선 지금은 무릎 펴과 굽힘 순서가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하는 패턴이네요. 아까 전에 무릎 굽힘 펴이었잖아요. 그 전에 굽힘 펴이었는데, 굽힘이 앞으로 나간 이유는 이 그림이 굽힘에 대한 저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사 선생님 저항이 이렇게 굽힘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순서를 바꾼 이유는 이 그림이 치료사 선생님이 펌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주기 때문에 니 익스텐션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 앞에 펌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펌 운동을 할 때 누워있는 것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근육은 이제 복부에 있는 안정성 근육들이 있겠죠. 여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어 머슬들의 수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운 자세보다 앉은 자세가 더 어렵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과정은 비슷할 거예요. 손잡기 허벅지 먼쪽 앞부분에 잡고요. 여기 앞부분에 잡고, 그리고 발목 앞부분에 잡아서 이렇게, 결국에는 관절에서 움직이는 거죠. 관절에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되는 관절이 있죠. 지금 무릎 관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 조인트. 그럼 이 조인트를 기점으로 여기서 멀리 있는 디스탈 부위 파트, 그리고 가까이 있는 프락시마 파트, 이렇게 두 군데를 어쨌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엎드려 있을 때는 손의 위치가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힙 조인트 쪽으로 가서 저항을 줬던 거고요. 지금은 여기 가까운 쪽으로 최대한 잡게 하는 거죠. 자세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좀 적어볼까요? 관절 그냥 운동이라고 할게요. 뭐 ROM이든 뭐 레지스탕스든 저항 운동이든 상관없이 관절 운동은 관절을 이루는 두 뼈의 손을 접촉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씨 오늘 되게 못 쓰네요. 자, 두 뼈에 손을 접촉을 한다. 이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 힙 조인트가 아닌 거죠. 딱 그림만 봐도 무릎을 사이로 대고 있구나. 그러면 무릎 관절이겠다 라는 전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스킬을 알려주는 겁니다.
관절 운동 ROM이나 레지스탕스는 두 뼈에 손에 접촉하는 이 손의 모양을 에이타 강사라고 하죠. 에이타 강사처럼 강의를 하자면 손의 접촉의 별표, 별표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실기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1년 뒤에 국가고시를 보면 실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손의 위치부터 우선 파악을 해라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정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고정 부분은 이쪽은 고정, 스테빌리티 고정을 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은 레지스탕스 고정하는 거, 그리고 저항을 가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꼭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In a sitting 자, position, 앉아서 하는 거 extending 볼게요. the knee stretches the hamstrings. The position should be modified depending on the patient's flexibility.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a sitting position, extending the knee stretches the hamstrings. The 학지사 메디칼 교재에 나오는 대로 여기 손은 스테빌리티, 지금 스테빌리티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손으로는 움직임을 가하는데 정강이뼈 앞쪽에 됐다는 의미는 앞에서 뒤쪽으로 밀어주고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고, 이거는 뒤에 익스텐션에 대한 저항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position should be modified depending on the patient's flexibility. 자, 이번에는 손 위치가 바뀌었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무릎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손의 위치가 이번엔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저항은 이렇게 주고 있겠죠.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니의 플렉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손을 바꿔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에 대해서 계속 수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 스테빌리티를 잡는 손이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 스테빌리티를 잡는 손이 얼마나 안정성을 잘 잡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십자인대 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십자인대 중에서 앞 십자인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ACL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ACL이 많이 끊어져요. 가장 빈도 높게 끊어지는 게 PCL보다는 ACL이 훨씬 더 많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전 십자인대, 앞 십자인대에 대한 재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재활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운동을 시킬 때는 이 안정성을 얼마나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정성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도수치료를, 그러니까 손을 이용해서 뭐 어떤 매뉴얼이 들어가든지, 우리가 보통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치료사들이 매뉴얼이라는 용어를 써서 많이 얘기를 해요. 약어로. 매뉴얼 테라피인데 그냥 매뉴얼. 야, 그 환자 매뉴얼 들어갈 때 좀 센서티브 하시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보통 다 포함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 ROM 엑서사이즈,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관절 모빌라이제이션, 지금 배우는 저항 운동,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데, 저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테빌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빌리티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치료사는 연봉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받는 느낌이 치료를 받을 때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누워있는 상태로 가정을 할게요. 누워있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목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보통 여기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는 윗등 세모근이 뭐 거북목이 되거나 라운드 숄더가 되면 많이 뭉치게 되는, 일반인들 얘기로 뭉치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면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는 여기에 저항을 가하고요,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가져갈 텐데 이쪽에 저항을 가하고 있는 손이 안정성이 떨어지면 가면서 이렇게 얘가 딸려오게 되겠죠. 이 정도까지 딸려오진 않더라도 한 이 정도로 딸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딸려오면서 이쪽 목은 더 라테랄 플렉션이 걸리게 돼서 목의 부하가 더 갈 수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얘가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환자는 불안해서 여기 힘이 자연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윗등세모근으로 제가 예시를 들지만 모든 관절에 다 포함이 됩니다. 50견이 있어서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주는데 디스트랙션을 걸고 모빌라이제이션에 들어갈 때 이 디스트랙션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얘가 딱 잡아서 안정성이 여기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정성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디스트랙션 걸어놓고 모빌라이제이션 들어갈 때 이쪽 손을 잡았던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모빌라이제이션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 하면 갑자기 관절이 압축되면서 이 관절 조인트 안에서 통증이 발생이 돼요. 거기다가 관절을 또 뒤로 밀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첫 기억이 이 선생님이 얘를 당겨서 얘를 밀어줄 때 아팠어 라는 게 머리에 각인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내내 이 환자는 계속 여러분들이 손만 잡아도 숄더 모빌라이제이션 하려고 손만 팔만 이렇게 들어 올려도 이 근육이 환자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자연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억에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생님에게 이 환자가 갔는데 통증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자신의 실력이 없다고 느껴서 되게 그런 내 실력에 대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스테빌리티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사실은 이 스테빌리티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치료를 한창 배우는 한 1년차 때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못 느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분명 뭔가 있을 거다. 분명히 고년차 선생님들은 치료를 잘하시는 뭔가 스킬이 있어. 학교에서 배우는 뭐 이걸 들어야 돼. PAT를 들어야 돼. 골반 교정은 PAT를 들어야 돼. 뭐 근육 스트레칭 하는 데는 근육을 스트레칭 할 때는 호델릴레스 기법을 꼭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공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교정을 하든지 어떤 테크닉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걸로 예시를 들자면 칼텐본을 쓰든 메이틀랜드를 쓰든 뭐 PNF를 쓰든 어떻게 보면은 상관은 없어요. 이걸 얼마나 내가 잘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 얼마나 잘 적용을 하느냐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실력을 결국 이루는 거거든요. 골목식당 자주 봐요.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골목식당. 저는 그 골목식당을 굉장히 자주 봤는데 최근에는 좀 안 보긴 하네요. 근데 한동안 정말 자주 봤어요. 그 이유가 거기를 보면은 예전에 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 골목식당에 백종원 선생님이 막 컨설팅 해주는 내용을 듣고 내 물리치료 쪽, 이 치료 쪽에 계속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 주방에 있는 집기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다. 뭐라고 하죠. 그리고 위생. 당연히 위생은 뭐 음식에 위생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위생이라는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정말 기본적인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본적인 거 따지자면 칼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칼질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칼질로 예를 듭시다. 이 칼질하는 게 이 나비 효과처럼 칼질을 할 때 숙련이 되지 않아서 막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나오는 요리에도 굉장한 효과를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릎 펴에 대한 도수 저항 운동은 파텔라 위쪽 피머를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에 저항을 주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손은 이쪽에 위치하면 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을 여기 잡았을 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려면 이 손을 여기 잡았을 때 무릎이 펴는 초기 이니셜에서는 갑자기 무릎이 살짝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미리 해서 조금 더 누른 상태에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하고 펴면 펼수록 얘가 들리는 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들은 이제 운동을 하는 중간 범위에서 힘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내 힘을 여기에 좀 더 세게 누른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다리가 들어짐에 따라서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잡아주고 마지막 엔드레인지에서는 보상작용 때문에 힙 자체가 이렇게 플렉션 되듯이 허벅지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환자가 엔드레인지에서 저항 운동을 강조해야 되는 환자라면 잡아준 상태에서 쭉 올라와서 무릎이 거의 풀익스텐션이 되면 여기서 여기에 힘을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드레인지에서는 이 무릎에 펴는 힘이 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니셜에서는 시작을 했을 때 여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쭉 올라오다가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 실어서 힘을 주고 마지막에는 여기를 좀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테크닉이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손의 위치, 허벅지 위쪽에 잡으면 된다, 잡고 여기 잡으면 된다, 으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실력이 결코 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느껴요. 특히 치료를 많이 받아본 환자분들께서는 이 선생님은 이렇고 저 병원은 저렇고 저 병원의 그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병원은 뭐 원장님은 좋은데 여기 선생님은 굉장히 좀 치료 디테일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너무 똑똑해지셔서 다들 다 알아요. 아무런 얘기를 해주자면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것보다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전제는 물리치료적으로 계속 직업을 삼을 생각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 미래의 치료사죠. 계속 물리치료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물리치료업으로 계속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될 거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점점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들의 경제적인 것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것들이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물리치료사에 한해서이지만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병원에만 국한돼서 물리치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에 대한 진로가 다방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경제적인 것도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병원 쪽에, 병원과 어떤 교육 쪽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시야를 병원에만 초점을 맞추진 마세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물론 여러분들 임상초년차에 나갔을 때 병원으로 시작하는 건 당연해요. 거의 대부분 당연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의료기 사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명확한 꿈이 있으면 의료기 사업을 하는 회사를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물리치료사를 할 거면 치료에 대한 뭔가로 뭐 파생적인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도 병원에 먼저 들어가는 게 1순위예요. 그게 꼭 대학병원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병원에 내가 원하는 분야에 맞는 병원에 들어가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거기서 경험을 쌓으면서 그 병원의 치료사로서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내가 소아물리치료를 하면 이 소아물리치료 병원에서 좀 더 상급 기관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혹은 더 연봉을 높게 맞출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실장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 업을 삼으면서 마지막에 골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한 2년 3년 내에 요거는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성장이 되면 다른 쪽으로 시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만 갇혀있지 마세요. 병원 나와서 센터를 차려가지고 무허가 치료를 해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릎관절 굽힘과 펴에 대한 도수정 운동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발목에 대해서 나옵니다.